안녕하세요. 다사람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가을가을합니다. 하늘도 너무 맑고 예쁘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참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하늘 한없이 바라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리고 제법 여기 괴산에는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짓고 뭐 담배 농사도 짓고 인삼 농사도 짓고 뭐 옥수수야 여름에 정말 많이 열리고요. 그렇게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을하면 결실, 열매가 맺는 그런 시기잖아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 많은 열매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밤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가을만 되면. 밤을 무지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밤 쉐입이 통통하니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그 최근 한 1-2주 전에 여기 괴산 인근에 공원에서 산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 공원 정자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님하고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아주머님께서 작년에 밤을 무지하게 땄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20kg짜리 포대 8포대를 주우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밤 주울 때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지천에 깔렸다라는 거예요. 계산 온 지 3년 만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오히려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이 공원 저 끝자락에도 밤나무가 쫙 깔렸다고. 한 일 주일 있으면 밤송이가 인제 입을 열 거라고 시간 되면 와서 밤 주워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막 콩닥콩닥콩닥 너무 죽고 싶어서 그래서 인제 시간이 날 때 제가 그 공원 그 아주머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만한 밤송이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발로 그 밤송이를 이렇게 까니깐 주먹 반만한 밤들이 3 개가 꽉 들어차 있는데 와 그 밤 하나를 주울 때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 가지고요. 또 그날따라 바람이 막 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나무에 흩어져 있는 밤송이들에 들어가 있던 그 밤들이 막 우두둑 떨어지는데 밤 떨어질 때마다 막 깡총깡총 뛰면서 그거 줍는다고 뭐 한참을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그래도 인제 40이 넘었는데 제 나이에 이렇게 아이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밤을 줍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삶, 그런 느낌들을 삶으로 펼치시면서 얼마만큼 즐기고 계시나요? 물론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즐기실 때 얼마나 있는 그대로 양껏 한껏 즐기고 계시나요? 가만히 느껴보시면 어릴 때처럼 그렇게 즐기지는 못하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느낌을 삶으로 펼치실 때 그게 정말 기쁜 장면이든 슬픈 장면이든 힘든 장면이든 어떠한 장면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양껏 한껏 살아보십시오. 병원에서 더는 항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말로 하자면 병원에서 이제 저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양의학 쪽은 더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상황이 없고 그렇다면 다른 필요들을 찾아서 제 스스로 움직여야 되니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몸에 좋다는 것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당연히 뭐 앉아 있기는 기본 베이스고 삶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 삶의 한 부분으로 그런 필요들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에 있어서 단 1의 미진함도 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삶을 잘 살다가 마무리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죽어도 죽어야겠지 않는가. 아니면 억울해서 눈을 어떻게 감아요. 대충 살다가 죽으면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점의 미진함도 두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제 삶에 필요하고 제 삶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정말 왕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던 가운데 어떤 청주의 어떤 치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이틀에 한 번 꼴로 대구에서 청주까지 엄마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이거를 꽤나 오래 했어요. 그 10분 정도의 그런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옆에 심장에 카테터도 꽂고 이렇게 주머니 달고 있고 소변줄도 끼고 있고 또 소변이 새서 기저귀도 차고 있고 하복부에 암이 이렇게 크게 남아 있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제가 35회 그다음에 복부에 하복부에 태아 머리만한 이 크기의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암 크기만큼 이제 방사선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장기 쪽에 좀 영향이 많이 간 상황이었는데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한 달 후부터인가 이 위장 기능에 있어서 어떤 이상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마비 증상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장마비 위장 관계의 이런 운동 장애인데 장폐색은 아닌데 장폐색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 장마비 증상이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증상이 드러나면 이렇게 장이 이렇게 터질 것 같이 근데 그 느낌이 그냥 뭐 풍선이 푹 부푸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오거든요. 정말 이 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장이 마비가 되면 운동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이쪽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변을 본다거나 방귀를 낀다거나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심지어 물을 한 모금 삼켜도 그걸 그대로 토해내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것 자체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먹을 수도 없고 트름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 한쪽 부분에 그런 마비가 오면 극심한 통증과 그런 아주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느낌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증상이 드러나면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주치의한테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했더니 정 심하면 이제 콧줄을 꽂고 수액을 맞고 금식을 하고 장마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뭐 그런 처치가 전부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기 전까지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니지만 그 진통제 중에 이제 가장 센 그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시면서 아플 때마다 이거 먹으라고. 그럼 뭐 어떡해요. 겪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방사선 치료에 의한 어떤 이후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 언제 나을지 회복은 될지 뭐 병원에서는 기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스스로 겪어내고 스스로 회복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고 그렇지만 그런 만들어진 상황들은 이제 계속 드러나는데 한 번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거의 1~2틀에 한 번꼴로 그 극심한 통증과 그 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진 이틀 간격으로 그렇게 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을 그 아픔을 견뎌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있는 한 참다가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막 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데
진통제가 정말 통증이 심할 땐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통증이 오면 물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떤 생각조차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아픔 자체로 끙끙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이제 한번 이렇게 장마비가 왔는데, 보통 아무리 길어도 하루에 반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고는 했는데, 그날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틀 이상을 물도 못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침대 한쪽 기퉁이에서 정말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소변 비우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엄마가 해주시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아팠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아픔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니까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앉아있기, 어떤 이런 회복의 메커니즘에 대한 느낌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장마비의 그 통증의 끝자락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미치겠다 할 때 이제 약을 먹었지만 이 통증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그게 알고 싶었어요. 진통제가 듣지는 않아도 진통제를 먹으면 약간의 이런 통증이 줄어드는, 인위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정말 이 통증의 끝자락까지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어느 강도까지 이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정말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의 끝자락을 느껴보겠다라고 한 저도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거를 분명히 알면 제가 이 통증에 절절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마비가 올 때 처음부터 막 아픈 게 아니라 서서히 아파지면서 막 절정으로 치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조 증상이 드러날 때, 그래, 오늘은 내가 이 통증의 끝자락까지 한번 느껴볼 거야 라고 하고, 통증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극심한 통증이 막 드러나고 치닫기 시작을 하는데, 더는 못 버티겠다 하는 시점쯤에 이제 제가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버텼죠. 정말 버티다 보니까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혼미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뭔가 장마비가 살짝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아픈 게 한 4시간 이상 그렇게 정말 극심하게 막 아프다가 이렇게 뭔가 싹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장마비 있을 때 아주 처음 느껴보는 그런 통증의 끝자락, 제 상태에서 그래, 이게 이 아픔이 갖고 있는 끝이구나.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딱 맞이하고 나니까 이제 이 통증은 제가 아는 통증이 된 거잖아요. 이 통증의 끝. 그때부터 뭔가 제 느낌 안에서 해볼만 한데라는 느낌이 형성도 되고, 한번 그렇게 딱 그 통증의 끝자락까지 제가 딱 느끼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히 이 장마비가 와도 두렵지도 않고요. 그 끝자락까지 아픔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1이틀에 한 번씩 이 장마비 증상이 드러났다면 2, 3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그전보다 약한 강도로 이 장통증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약하다라고 해도 막 뗄뗄 구를 정도로 아픔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극심한 그 통증의 끝자락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훨씬 회복력도 빠르고 몸의 역량이
커지고 강화되고 있음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못 받게 되면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상황 저 상황 막 알아보고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몸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 위장 쪽에 이런 자극도 심하게 가면서 이제 장마비가 이제 수시로 오는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장마비가 오면 바로 뭐 어디서 이렇게 꼬꾸라져 가지고 막 그 아픔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걸어 다녔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아프든가 말든가. 막 걸어 다니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확 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라? 어라? 신기하다. 그래, 이런 게 삶 속의 자가 발전이지. 삶을 왕성히 살면 그 왕성함에 이 아픔들이 힘을 못 쓰는구나. 삶의 필요가 절실하니까요. 움직임이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그래, 이거지. 그래서 장마비 그런 증상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면 아주 초장에 그런 부분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시작이 되면 바로 이제 주섬주섬 외출하게 옷을 입고 공원이라도 막 걸었어요. 왕성하게 걸었어요. 걸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씩씩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그 상황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면 놀랍게도 이렇게 공원 한 두어 바퀴 돌면 풀려 있고 이 과정을 살 때는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제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느껴지는 느낌들을 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그 상태에서도 그릇을 다 끄집어내서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면서 접시를 닦아도 그게 너무 즐겁고 산책을 나가서 산책 나가는 길부터 해서 그 산책로 돌아오는 길 그 걸어 다니는 그 모든 그 주변 풍광들 하나라도 놓칠세라. 하나하나 관심 다 갖고 느껴보고 근데 그런 느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근데 그런 느낌들을 느낄 때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풍요롭다라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느낌이 꽉 차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꼭 내 앞에 도래해야만 그런 꽉 차고 풍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펼쳐져 있는 모든 것에 스스로 관심 갖고 그때로부터 느껴지는 느낌들을 삶이다라고 막 왕성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정말 제게 엄청난 충만감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야, 이런 게 진짜 풍요로움이구나.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삶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느끼니 제가 원하는 필요들은 놀랍게도 빨리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즉각 제 눈앞에 드러나고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뭐 그 상태에서 뭐 얼마나 돈을 뭐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뭘 필요로 하다 하면 어김없이 그에 상응하는 돈들이 제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 집 자체가 뭐 좀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던 그런 집안은 아니어서 제가 이 아프기 전 상황까지도 뭐 돈에 절절매는 그런 상황들을 살았지만 사실을 만나고 그렇게 삶에 대한 느낌들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만큼 제게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되고 넘치는 그래서 제 생에 가장 풍족한 나날이었습니다. 삶이 중심이 되고 그 느낌으로 삶을 왕성하게 살면서 막 다가가고 이런 스스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랍게도 물질은 부산물로 되어줍니다. 움직임에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말 그대로 물질은 도구에 불과하죠. 사람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 그러니 삶이 중심이 돼야 물질이 그 필요에 의해서 오는 구조. 이게 본디 사람의 삶의 구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어요. 돈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돈에 절절절절절 매게 되고 항상 돈에 맞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라고 느껴지기는커녕 그 돈에 맞춰서 삶을 살다 보니 항상 부족하고 항상 허덕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런 느낌이 분명했어요. 그래, 삶을 왕성히 살면 모든 것들이 부산물로 되어지는구나. 그게 물질이든 병이든 인간관계든 다 똑같구나. 병에 절절매고 돈에 절절매고 인간관계에 부딪힘에 절절매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구나. 내 스스로가 사람으로 삶을 즐겁게 왕성하게 삶의 주체를 스스로 분명히 세우고 그렇게 살 때만이 주객이 분명히 잡힐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거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었구나. 이토록 삶에 분명한 해답이 존재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이 열리는 마스터키를 제가 분명하게 획득을 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 알무로부터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삶을 왕성히 즐기면서 막 다가가고 그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것들을 스스로 즐기면서 막 넘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원하는 장면들이 빨리 내 눈앞에 엄청난 순환 속에서 문제들은 해결되어져 가고 이 엄청난 순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아픔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순환 속에서 몸의 아픔은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삶이 순환이 되는 스스로가 사람으로 분명하게 서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이런 느낌으로 삶을 아주 왕성하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느낌 안에 암이 나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암이 있던 없던 제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요. 지금 이대로 정말 충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고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으로 여타의 것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불편함들을 정말 조화롭게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4개월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서 정기검진, 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커지는 시기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약된 날짜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향해서 전체 CT를 찍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다시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갑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있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난 지금처럼 한 점의 미진함도 없이 정성을 다해서 살겠다 하는 느낌으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가 제 이름을 호명하고
천천히 눈을 떠서 가족과 함께 진료실로 갑니다. 근데 잠깐 앉아서 제 느낌을 세우고 쉬었더니 또 온 몸에 그 엄청난 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뻗치는 거예요. 아주 그 힘 있는 느낌으로 힘차게 대기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 마주 앉아서 의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죠. 영상 판독을 한참 보던 제 주치의가 다소 상기된 표정과 말투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양 수치 정상이고 전이 소견 없고 재발 소견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하잖아요. 종양 수치 정상, 전이 소견 없고 재발 소견 없음. 내 차트 맞나? 저희 가족들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제 그 환자 번호 대면서 제 차트 맞죠? 라고 되물어 보면서 맞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당신의 영상 판독 결과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피검사 수치 결과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재발 소견이 없다니요. 4개월 전에 분명히 복부 안에 큰 암덩어리가 있었고 더 이상 항암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크기가 더 커지는 시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암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암이 없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저희 가족들이 그 상황을 환호성도 못 지르고 그대로 감사하다 그러고 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진료실을 나왔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얼른 이 기쁜 소식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제 아픔을 매일매일 품어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살아주신 우리 초대버부님 그리고 마중물님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다들 어찌나 우시는지요. 그 모습을 뵙고 그때부터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함께 해주신 정성, 그 감사함은 제가 죽을 때까지 다 갚아도 다 못 갚을 감사함이다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더 정성을 다해야겠다라고 느끼면서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앉아있기를 하는데 그간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암이 재발하고 암이 사라지기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를 포기하고 더 이상 항암치료 못한다 라고 한 시점부터 암이 사라지기까지 4개월이 걸렸는데 검사를 4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없어졌다고 하는 거지 사실 4개월보다 훨씬 더 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확인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으니까요. 그 꽤나 큰 암덩어리가 4개월 만에 사라졌다. 참 놀라운 일이죠.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기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삶을 즐겁고 왕성하게 스스로의 느낌인 줄 알고 스스로의 주체로 사실을 배경으로 정성을 다한 당연한 결과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회복 메커니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뜻밖의 부산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장면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앉아있기라고 하는 엄청난 자가 발전. 네, 이 방법. 전체 몸의 순환뿐만이 아니라 삶의 순환에 있어서 스스로의 느낌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되어진 당연한 결과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있기를 하면서 그간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참 미진함 없이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과 더불어 그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전에 앉아있게 할 때 다 나았다 하는 그 느낌이 너무나 실제처럼 드러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암이 실제로 사라지고 그리고 그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있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그때의 느낌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이미 결론이 났었구나. 그리고 나서 실제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구나. 아, 그래. 스스로의 느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그때 다시 한번 사람의 느낌, 사람의 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드디어 해냈구나. 진짜 장하다. 그 힘든 과정, 그 모든 것을 살아내고 정말 원하는 장면을 맞이했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스스로가 정말 많이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웠죠. 제가 매일 밤 앉아있기를 하면서 내게 여생이 있다면 사람의 삶을 고통을 배경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배경으로 살면서 정말 삶을 즐겁고 왕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이 회복 메커니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매일 밤 제 스스로의 느낌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했던 그 느낌이 다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 난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원하던 장면이 이렇게 펼쳐졌잖아. 내가 매일 밤 그렇게 살겠다 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제는 분명한 결과물까지도 있으니 사람의 힘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온전함을 삶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했으니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거 없다. 세상에 정말 아픈 이들에게 진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렇게 저는 앉아있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의 그 역할을 다짐하고 분명히 세웠습니다. 장장 17편에 이어서 제가 암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길면 긴 이런 스토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대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는지 다소 아쉽고 미진한 느낌도 있지만 실제 이런 회복 메커니즘,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하고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암이 사라지다 편은 여기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기적은 이제 좀 쉬었다가 그 영상을 또 찍어볼까 하고요. 그 두 번째 기적 찍기 전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또 그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동안 제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